안녕하세요. 크로마키를 활용한 그 바탕화면 없는 이제 바탕화면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지금 얼굴만 이렇게 오려져서 나오죠.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눕기 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윤곽선을 따는 겁니다. 이렇게 윤곽선을 따는 거를 이제 활용한 그 강의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영상들을 합성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요. 그 영상을 합성하려면은 아무래도 저처럼 이렇게 카메라를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뒤에 이제 크로마키 소스라는 거를 유튜브에서 다운을 받아야 돼요. 근데 다운 받으려면은 유튜브 영상을 뭐 프리미엄, 그러니까 유료 결제 안 하더라도 다운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실제로 화면 녹화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신 안드로이드 핸드폰이나 아니면 아이폰에는 주로 이제 화면 녹화 기능이 들어 있어서 화면을 그대로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또는 그게 안 되더라도 안드로이드 핸드폰 같은 경우에 모비즌이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핸드폰을 녹화하실 수 있으니까 잘 따라보시면은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내 핸드폰에 따로 유튜브 영상을 저장해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강의 같은 거를 내가 찍으려고 하는데 지금 저처럼 제가 핸드폰 화면을 녹화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이제 핸드폰에서 핸드폰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 저는 핸드폰 화면을 컴퓨터에서 지금 녹화하고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좀 삼성 플로어 같은 거를 활용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또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크로마키가 뭔지부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크로마키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원래 기본 영상이 무언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하는 영상이에요. 뭐 수업을 받는 영상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위에 합성하는 영상이 크로마키입니다. 위에다가 무언가를 덮어 씌울 거죠. 덮어 씌우는 건 뭐였죠? 덮어 씌우는 거는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를 누르고요. 레이어에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디어하고 또 이쪽에도 미디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 미디어는 동그라미에 있는 미디어, 우리 옛날에 그 요리로 비교했었죠. 냉장고에서 꺼내는 미디어는 위로 추가하는, 한마디로 영상의 길이가 늘어나는 그 미디어고요. 레이어에 있는 미디어는 이 위에다가 무언가를 얹는 미디어입니다. 한마디로 TV 속에 TV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뉴스데스크 있으면 이렇게 옆쪽에 이렇게 오늘 무슨 뭐 사건 사고 이렇게 뜨듯이 여기다가 추가하는 미디어가 레이어의 미디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서 방해 금지를 켜고 혹시나 연락이 올 수 있으니까 레이어를 누르고 보통 미디어에다가 우리가 어디 있을까요? 스크린 레코딩 뭐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운 받은 거를 여기다가 이제 앞쪽 자르는 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죠? 이렇게 앞쪽을 좀 자르고 얘를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을 또 바꿀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번 더 제가 할 거고 크롭을 해서 적당히 이렇게 자른 다음에 크로마키가 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요 위에다가 이제 크로마키라는 기능이 있죠. 요거를 바로 적용을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합성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찍어보고요.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냥 한 10초만 찍을게요. 이렇게 지금 합성이 됐죠. 제 목소리도 같이 들어갔으니까 제 목소리 줄이는 거 어떤 거였죠? 영상을 선택한 다음에 스피커를 누르고 볼륨을 조절하거나 없애거나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은 영상이 이렇게 깔끔하게 합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런 거를 크로마키라고 그래요. 원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포토샵을 할 때는 이렇게 윤곽선을 자르는 하면 눕기 따는 작업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가위로 이렇게 오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미지는 동영상은 가위를 오린다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특정 색을 삭제해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그 기상캐스터들이
뒤에서 이렇게 날씨 화면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콕콕콕 누르면서 화면을 넘겨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뒤에 이렇게 녹색 천, 저도 집 뒤에 지금 녹색 천이 있어요. 녹색 천을 띄워놓고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기상캐스터 이제 기상 예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상캐스터가 절대로 입지 말아야 할 옷 색깔이 있겠죠. 뭘까요? 요 똑같은 녹색 옷을 입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죠? 색깔을 빼는 개념이기 때문에 녹색 옷을 입어서 녹색 이렇게 윗도리를 입었다면 사람이 목하고 속만 떠당기는 이렇게 좀 무서운 장면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색깔을 삭제해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거의 쓰지 않는 색깔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갈색이다 그러면은 고양이 옷만 남을 거예요. 또는 파란색이다 그럼 이 파란색만 뚫리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크로마 그 형광색 같은 경우에는 형광 녹색을 우리가 현실에서 쓸 일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가 놓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적용을 눌러버리면은 이렇게 뒤에가 뻥 뚫리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요걸 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이렇게 녹색 천을 넣어놨습니다. 이 녹색 천을 넣어놨어요. 이 녹색 천을 깔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죠. 네, 녹색 천을 이렇게 깔고 하고 있는데, 보통 이 녹색 천이 집에 있는 분도 많지 않거니와 실제로 찾아보면은 뭔가 녹색 천을 이거 어디서 구하나 싶기도 하고, 그쵸? 그럴 때는 이제 구하는 방법은 일단 이런 데서 네이버나 포탈 같은 데서 크로마키 천 또는 크로마키 배경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쇼핑에 가보시면은 한 싼 거는 만 얼마부터 한 2만 얼마 정도짜리가 있고, 사실 편리한 거는 이렇게 펼쳐서 할 수 있는 게 더 편해요. 이런 것들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관리하기가 조금 까다롭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원터치 접이식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건 조금 비싸네요. 사실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 대는 필요 없고 동그라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면은 이제 깔끔하게 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크로마키 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 벽에다 걸 수가 있으면은 그냥 이런 10,000원짜리 같은 거 하나 뒤에다 턱 걸면 되는 거고, 뒤가 조금 뭔가 뒤에 이렇게 길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그 동그라미 이렇게 걸 수 있는 원터치 방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의자에다가 이렇게 탁 껴놓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방송이나 아니면은 영상 합성할 때 써먹으실 수가 있으니까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런 거, 자, 크로마키가 녹색을 비춰줘야 되죠. 빛이 있으면은 뒤에 뭐가 있죠? 당연히 그림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검정색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뒤에다가 조명을 잘못 쓰면은 뒤에가 뭔가 자글자글하게 뭔가 이렇게 조금 희미하게 검은색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크로마키를 쓸 때 잘못 쓰면은 조금 까다롭게 까다롭게 뭔가 뒤에가 자글자글하게 남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없애시려면은 뒤에 녹색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조명을 적절한 밝기로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크로마키로 무언가를 찍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크로마키만 쓰기에는 부족해요. 보통 조명이 같이 따라야 되는 거. 그렇다고 하면 조명을 비싼 게 살 필요는 없고, 그냥 일반 집에 있는 LED 스탠드나 이런 것들을 뒤에다가 살짝 비춰가지고 녹색만 선명하게 잘 나오게 하면은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면은 유튜브에서 다운을 받습니다. 유튜브를 실행할게요. 유튜브를 실행을 하고요. 유튜브를 실행한 다음에 크로마키 소스를 검색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뒤에 이미 녹색 배경으로 합성이 된 영상들이 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터넷에서 보통 유명한 짤이라고 하죠. 짤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영상에 합성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럴 거면은 여기 나와 아까 이제 제가 다운받은 게 요거죠. 그럴 거면은 먼저 이 유튜브 영상을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해 놔서 다운을 받으면 다운받을 수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상 자체를,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 하는 이 활동 자체를 다운로드 받고 싶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냐? 그냥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딘가 와서 이렇게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하는 것들, 뭐 또는 저처럼 지금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핸드폰 화면 사용법 같은 것들을 어머님이나 부모님께 뭔가 전달하고 싶어요. 그럴 때 핸드폰을 어떻게 하는지 핸드폰 화면 자체를 그대로 녹화하면은 좋겠죠. 그렇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화면 녹화 기능입니다. 화면 녹화 기능은 어디 있냐면요, 좀 최신 핸드폰은 이렇게 내려서 다시, 자, 작업창이죠. 이렇게 쭉 한번 내린 다음에 여기 요 밑에를 잡고 한 번 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잡고 한 번 더 이렇게 내리면은 이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작업창들이 뜨고요. 한 칸 옆으로 넘겨보면은 화면 녹화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 녹화 기능이 있어요. 이 화면 녹화 기능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거는 약간 그 갤럭시 아마 S9 정도 후의 핸드폰들이 있고, 조금 약간 옛날 핸드폰이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다행히 옛날에 쓰는 아이폰이 있어서, 아이폰이 있거든요. 아이폰이 잠시만요. 제가 오랜만에 해서, 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창이 있죠. 아이폰 설정 누르신 다음에 조금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제어 센터를 찾아야 되거든요. 밑에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네요. 조금만 내려보면은 여기에 제어 센터라고 있습니다. 제어 센터라고 있거든요. 제어 센터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자, 메인에서 설정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내려가 보시면은 제어 센터라고, 일반 밑에 제어 센터라고 있습니다. 제어 센터로 들어와서 제어 항목 사용자화라는 게 있어요. 제어 항목 사용자를 누르고 요 밑에 보면은 화면 기록이란 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밑쪽에 요 밑에 화면 기록이 들어와 있어요. 화면 기록이 요 밑에 있는데, 화면 기록 또는 스크린 레코딩 둘 중에 하나입니다. 플러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제어 센터 뭔지 아시죠? 제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나오는 게 제어 센터예요. 그러면은 요 밑에 동그라미가 하나 생겼을 겁니다. 요게 화면 녹화 버튼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길게 눌렀을 때는 내가 마이크를 끌지 켤지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또는 그냥 기록 시작을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얘를 누르면은 바로 3, 2, 1 하고 화면 녹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아이폰은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화면 녹화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바로 3, 2, 1 하고 화면 녹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선생님, 저는 안드로이드인데도 화면 녹화 버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도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일단 모비지를 먼저 삭제를 할게요. 삭제를 하고, 삭제한 상태에서 다시 맨 처음에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서 모비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모비진을 검색하시면 여러 개가 있는데, 모비진 미러링 절대 아닙니다. 모비진 스크린 레코더예요. 모비진 스크린 레코더를 누르고 설치를 누르시면은 이제 설치가 될 겁니다. 설치되는 중간에 이제 제가 다른 것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이런 영상을 쭉 이제 봤죠. 그러면은 아까 저 고양이 영상을 한번 이제 스크린 레코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번 내리고 옆으로 해서 화면 녹화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미디어 소리만 녹음할 건지, 한마디로 핸드폰에서 나오는 음악만 녹음할 건지, 미디어 소리 및 마이크 내 소리까지 같이 녹음을 할 건지, 또는 아예 소리 없이 녹음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다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미디어 소리만 녹음을 할 거니까요, 현재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화질도 정할 수 있는데, 화질은 가급적 1080이 좋겠죠. 720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유튜브로 와서 화면 녹화를 누르면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네, 녹화 시작을 누르면은 바로 3, 2, 1 화면 녹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녹화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서 이제 적정한 거를 눌러서 화면이 넘어가졌네요. 네. 지금 요거를 틀어서 녹음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적절히 녹음이 다 됐다. 그러면은 이제 정지 버튼을 눌러서 정지를 누르고요. 자, 됐죠? 이렇게 뭐 인터넷 유명한 짤들을 사실 다 다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 영상이든 아니면 핸드폰 내가 뭐 다른 활동을 하고 있든 간에 다 녹화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화면 녹화를 했으면은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은 보시면은 이제 스크린 레코딩에 들어가 있거든요. 스크린 레코딩 또는 화면 녹화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 녹화 파일 이쪽에 들어가 있죠. 화면 녹화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화면 녹화 파일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넣어놓고 우리가 불러와서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모비진이 다 설치가 됐을 테니까 지금 모비진이 설치가 됐죠. 그러면은 모비진 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열기를 눌러보면은 요 옆에 M자가 바로 생겼어요. 그쵸? M자가 생겼어요. 내가 다른 짓을 해도 요 M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얘를 길게 누르면은 움직이면은 여기 X에다 쏙 넣어서 삭제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여기 띄워 놓을게요. 여기 M을 딱 눌렀을 때 이거를 누르면 동영상 버튼을 누르면은 액세스 허용 누르고 그 다음에 시작하기 누르면은 역시 3, 2, 1 하고 제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또는 유튜브를 실행해서 다른 뒤로 간다거나 하는 활동들이 지금 다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녹화를 누르신 분들은 꼭 반드시 다시 눌러서 정지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녹화돼서 핸드폰 용량이 금방 가득 차게 되니까 꼭 녹화하셨으면 정지를 누르시고 다시 갤러리로 와서 이번에는 모비진 폴더가 아마 생겼을 겁니다. 모비진, 여기 모비진 폴더 생겼죠? 모비진으로 들어와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모든 화면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녹화한 걸 그냥 동영상을 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한 것들이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핸드폰 화면 자체가 그대로 녹화가 된 거예요. 아셨죠? 예. 이렇게 해서 녹화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녹화를 한 다음에 이제 키네마스터로 와서 아까 우리가 녹화한 그 크로마키 영상들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삭제라거나 아니면 크롭 같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복습 겸 아니면 또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들에 대한 그 계획들을 좀 살펴볼 겸 해서 키네마스터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M자는 요거는 이제 삭제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비진을 만약에 못 찾겠다 그러면은 검색에서
모비즘만 찾으면은 이제 모만 찾아도 아마 나올 것 같죠? 모비즘 나와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키네마스터로 일단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 들어와 보고요. 그다음에 일단 삭제할 건 조금 삭제를 할게요. 삭제해도 문제는 없어요. 삭제해도 되는 건지 확실히 확인을 하고 삭제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동영상 맨 처음 불러오는 게 뭐였죠? 플러스 버튼입니다. 잠시 화면 좀 크게 키울게요. 화면을 조금 크게 키우고, 네. 화면을 조금 크게 키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16대 9로 누르고요. 맨 처음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이제 화면을 불러온다 그랬죠. 화면을 이제 불러오는 버튼이 미디어 브라우저고, 이 중에서 DCIM 카메라에 제일 많은 파일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사진 점 3개가 이제 사진만 불러오거나 또 동영상만 불러오거나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고요. 일단은 동영상만 먼저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클릭해서 내 영상을 불러오는 거죠. 또는 이렇게 클릭해서 내 영상을 불러오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불러올 수가 있고요. 요 빨간색 선 위에 있는 게 플레이 헤드 시간이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시간이 몇 초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나는 6초 장면을 보고 있고, 요 옆에 있는 이제 회색으로 검정색 비슷하게 나오는 시간이 동영상의 전체 길이입니다. 그럼 34초 중에 나는 6초 정도를 보고 있구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소리에 제 소리가 들어가 있을 테니까 소리를 끄는 방법은 볼륨을 누르고, 볼륨을 아예 낮추거나 아니면 음소거를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똑같이 볼륨을 낮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복습하셨나요? 지난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 전에 첫 시간에 우리 키네마스터 첫 시간에 할 때 가장 기초 편집 3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컷 편집, 그쵸?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는,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자르는 편집이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가 자막 넣는 거, 그쵸? 자막 넣는 거. 자막은 레이어로 해서 텍스트로 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치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자막을 넣을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막은 컨트롤 3개가 된다 그랬죠. 가운데 걸 누르면은 위치를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대각선 버튼을 누르면은 요 크기를 바꿀 수 있다 그랬고요. 요 곡선 버튼을 누르면은 각도를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글씨 모양을 좀 더 멋있게 바꾸고 싶으면 AA를 눌러서 스토어 집 모양으로 온 다음에 여기에는 한국어가 안 보이는데 위로 조금 올리면은 한국어가 보인다고 했었죠. 한국어를 클릭하면은 여러 가지 글씨체가 있고요. 이 중에서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바로 설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X 누르면은 여기 이쪽에 폴더에 한국어가 생기고요. 한국어를 누른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선택하면은 위쪽에 빨간색 글씨로 이제 요 폰트가 적용됐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확인 누르면은 글씨체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글씨체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윤곽선을 주는 게 가장 편하다 그랬죠? 윤곽선을 적용 누르면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치면 윤곽선이 생기면서 밝은 데나 어두운 데서나 다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 또는
배경색을 통해서 적용을 치면은 이렇게 검정색이 뒤쪽이 약간 반투명하게 나오게 되면서 좀 더 잘 보이게끔, 어두운 데서도 또는 밝은 데서 좀 더 잘 보이게끔 이렇게 반투명 네모가 생겨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보통 요즘엔 윤곽선을 좀 더 많이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윤곽선이 너무 굵다 싶으면 10 정도 줘도 깔끔하게 윤곽선이 떨어지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컷 편집했죠? 자막 넣었죠. 그 다음에 음악 넣으려면 어떤 거였죠? 오디오에서 역시 스토어 가가지고, 스토어 가서 뭐 이제 무료인 이런 음악들 다운받아서 넣으면 X 누른 후에 넣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 넣는다고 바로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 플러스를 눌러야 이게 들어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어려울 수 있고 헷갈릴 수 있는 거, 크기를 조절하는 법이 조금 어려웠죠. 크기 조절하는 법. 여기서 크기 조절은 펜 앤 줌 버튼이에요. 그쵸? 얘를 누른 다음에 는 표시를 눌러서 이쪽 화면을 조절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쪽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해가지고 화면을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고, 더블 탭을 하면은 이렇게 딱딱 사이즈가 작게 했다가도 더블 탭을 하면 정확히 맞춰진다. 작게 했다가도 더블 탭을 하면 이렇게 맞춰진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혹시 또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시작 화면을 한 분을 이렇게 둔 다음에, 지금 그러면은 이쪽 화면은 지금 여기만 비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끝 위치로 와서 다시 한 분을 이렇게 비추고 있다라고 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시작하면은 이쪽이고 끝하면은 이쪽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재생을 딱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마치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이제 이런 효과를 제가 지난 시간에 펜 앤 줌 버튼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다시 원상태로 돌렸고요. 그쵸? 펜 앤 줌 버튼을 이렇게 돌렸었고,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는 여기에다가 고양이를 얻는 활동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고양이를 얻는 게 레이어에 미디어를 눌러서, 역시 그 화면 녹화, 스크린 레코딩이나 화면 녹화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스크린 레코딩 이쪽에 있죠. 누르고 아까 녹화한 걸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불렀더니 뭔가 앞쪽은 필요 없는 부분이 많이 녹화가 됐죠. 그렇죠? 앞쪽은 필요 없는 부분이 녹화됐죠. 이건 제가 아까 가로를 꽉 채우지 않아서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네요. 자, 이렇게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가위를 누르고요. 플레이 헤드의 어느 쪽 트림이죠? 왼쪽을 트림을 해버리면은 가운데가 툭 잘리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길게 누르면은, 얘를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와서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크롭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조금 까만색 부분이 남았네요. 다시 크롭을 눌러서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제 고양이만 남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크로마키를 적용할 겁니다. 크로마키 적용을 누르고 우리 처음에 봤던 대로 적용 버튼만 터치를 해주면은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미세하게 여기 연두색이 살짝 남았어요. 약간 지저분하게 남았죠. 이런 거 조정하는 게 요 옆에 있는 버튼들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요 투명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 경계선도 이렇게 빼면은 지금 깔끔하게 빠졌죠? 깔끔하게 빠진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에 있는 버튼들을 적절히 조절하면 깔끔하게 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녕하세요가 앞에 나오게 하고 싶으니 고양이가 지금 고양이가 또 앞에 나와 있죠. 그럴 때는 점 3개를 누르고 얘를 안녕하세요를 맨 앞으로 보는 게 낫겠네. 안녕하세요를 누르고 안녕하세요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누르면 안녕하세요 더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생을 한번 해볼까요? 하면은 이제 이렇게 안녕하세요도 나오고 고양이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네. 또 이렇게 이제 많이 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그 위에다가 뭔가 선 같은 것들도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동그라미 같은 걸 그릴 수도 있고, 또는 밑줄 같은 걸 치고 싶을 수도 있겠죠. 또는 이 안녕하세요를 뭔가 깜빡깜빡깜빡하게 한다거나 뭔가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이 쓰는 게 in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out 애니메이션 이 세 가지예요. in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팝을 뜨면은 이렇게 뿅 떠오르게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옆으로 뜨게 한다거나, 위로 밀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뜬다거나, 말 그대로 안녕하세요라는 글씨가 나올 때 행동이 어떤 애니메이션을 주는 게 in 애니메이션, 나올 때 주는 게 in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계속 깜빡깜빡 한마디로 이만큼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재생될 동안 나오게 하는 게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럼 이 애니메이션 처음에 들어오고 애니메이션 이 자막이 있는 동안 계속 깜빡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라지게 하는 거는 당연히 아웃 애니메이션입니다. 아웃 애니메이션이고요. 여기서 다시 아래로 밀기를 하면은 이렇게 쓱 사라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할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는 게 요런 식이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in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out 애니메이션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요걸로 바꿔주시면은 정확한 명칭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out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효과들을 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양이한테 뭔가 동그라미를 치고 싶어요. 또는 또 고양이한테 네모를 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쓰는 게 위에다가 더 쓰는 거니까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위에다가 뭔가를 더 쓰고 싶어요. 그럴 때 항상 쓰는 게 역시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중에서 손글씨라는 게 있어요. 손글씨를 생각보다 자주 씁니다. 손글씨를 직접 쓸 일은 별로 없지만 이 위에다가 네모나 동그라미를 칠 때 굉장히 많이 쓰니까 손글씨를 알아두시면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손글씨를 누르고요. 내가 속이 빈 네모, 속이 빈 동그라미, 속이 꽉 찬 동그라미, 속이 꽉 찬 네모 또는 X 이런 것들을 칠 수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두 가지죠. 동그라미를 눌러서 고양이한테 동그라미를 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칠 수가 있고요. 또는 마음에 안 드네, 전부 다 이렇게 얘를 누르면 전체 삭제가 되고, 또는 얘만 누르면은 이렇게 조금씩 일부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삭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요. 네. 그래서 일부 삭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얘를 누르면 전체 삭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그라미 색깔이 너무 어두운 색깔이니까 조금 다른 색깔로 바꿔볼게요. 색깔로 바꿔서 빨간색 동그라미 많이 쓰죠. 확인을 누르고, 선 굵기도 내가 좀 굵은 거 필요하면 이렇게 굵게 해서 선 굵기를 이런 식으로 바꾼다거나, 또는 선을
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얇은 걸로 바꿔서 선을 얇게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모도 마찬가지죠. 네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네모를 치면은 네모가 쳐지는 거고요. 자, 요거를 조금 응용을 하면은 내가 마음대로 휴지통에 넣을게요. 내가 마음대로 이런 영상의 제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응용해 볼까요? 여러분도 이건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영상 제목을 크로마키 고양이 합성 방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뭔가 네모 같은 거를 쭉 쳐가지고 우리가 영상 제목인 뭔가 이렇게 쫙 영상 딱 처음 들어갈 때 제목처럼 뜨는 이런 한번 약간의 그래픽을 준 제목 넣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네모를 넣을 때는 역시 레이어죠. 레이어에서 손글씨 네모. 보통 빨간색보다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건 흰색이니까 흰색으로 네모를 한번 쭉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를 한번 그렸고요. 약간 얇네요. 좀 더 굵은 걸로 조금 더 굵은 걸로 네모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를 쭉 그렸습니다. 지금 제가 손가락 안 띈 거예요. 손가락 지금 클릭해 있는 상태인 거 드래그 하는 겁니다. 드래그를 해서 여기까지 한번 눌렀고요. 그 다음에 확인. 근데 보니까 0초부터 한 4.5초밖에 안 나와요. 좀 더 나는 길게 하고 싶어요. 길게 하고 싶을 때는 역시 한 10초 정도까지 재생을 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약간 뒤로 와서 글씨를 넣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네모가 나타날 때 뭔가 조금 멋있게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in 애니메이션이죠. 나타날 때니까 in 애니메이션이고 얘를 누르고 획별로 나타내기 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너무 빨리 나타나요. 좀 천천히 선이 그려지게끔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2.5초 정도로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이 딱 그려지면서 네모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글씨가 동시에 나오면 조금 멋이 없으니까 한 약간만 옆으로 가서 한 1초 정도 후에 레이어로 글씨 넣기를 해서 고양이 크로마키 삽입하기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글씨 크기를 키운 다음에 글씨 모양이 멋이 없으니까 역시 AA를 눌러서 내가 평소에 쓰는 여러분들 폰트는 어차피 한번 정하면은 그 유튜브 영상이나 내 영상에서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 신중하게 잘 정하신 다음에 그것만 쭉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고양이 크로마키 삽입하기라는 영상 제목을 만들었고 얘도 역시 인 애니메이션으로 뭔가 조금 재밌게 딱 뜨게끔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재생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너무 꽉 찬 느낌이 아니니까 다시 요 글씨 수정할 때 뭐 하면 된다 그랬죠? 요 자판 모양을 눌러서 이렇게 엔터 한번 쳐주면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글씨 크기를 키울게요. 고양이 크로마키 삽입하기. 유튜브에서 눈에 확 띄게 좀 글씨를 크게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확인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글씨가 역시 조금 길게 얘보다 조금 직전에 끝나게끔 누른 다음에 이거를 애니메이션 동안 해서 뭐 어떤 걸 할까요? 요거 너무 요란한 것 같죠? 이것도 이런 것도 종종 쓰긴 하지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렇죠? 별로 마음에 드는 효과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유튜브에서 종종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이 글씨가 나오는 동안 계속 하는 거라서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없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 사라지는 거는 글씨가 조용히 사라질 때 하는 아웃 애니메이션이죠. 아웃 애니메이션 페이드에서 글씨가 조용히 사라지게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 선도 요 네모선이죠. 네모선도 역시 아웃 애니메이션. 요거 아웃, 글씨가 안 써 있어도 이게 아웃 애니메이션입니다. 누르고 획별로 사라지기.
너무 빨리 사라지죠? 한 2초 정도 해가지고 사라지기를 눌러놓으면은 재생을 누르죠? 그러면은 나오다가 이렇게 뿅 치고 고양이 크로마키 삽입하기라는 제목이 나오다가 다시 끝날 때쯤 크로마키가 사라지고 선도 사라진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글씨 넣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또 쉽게 제목 넣는 방법. 쉽게 제목 넣는 방법은 레이어에 레이어 죄송합니다. 영상의 미디어의 클립 그래픽에 보시면은 우리 지난시 클립 그래픽 살짝 배웠었죠. 기본 타이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타이틀 효과. 요런 데서 뭐 해볼까요? 뭐 가운데 모던 이런 걸 넣어서 보면은 타이틀은 여기에 그러면은 고양이 크로마키 넣으면은 글씨 폰트가 안 예쁘기 때문에 요 A자 나와 있는 게 글씨 폰트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A자를 누르고 역시 내가 아까 말했던 잘란 효과로 누르고 확인 누르죠. 그 다음 밑에 타이틀은 여기에 똑같이 누르고 삽입하기 누르고 폰트 누르고 한국어 누른 다음에 잘란 효과를 눌러서 해서 확인까지 눌러주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딱 눌러놓고 보면은 고양이 크로마키 삽입하기 라고 나름 예쁘게 좀 나오고 끝날 때쯤에 다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쓰는 것도 나름 센스 있는 활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뭐 어떤 거였죠? 누르고 영상에서 누른 다음 이건 레이어를 위에 얹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우리 멸치처럼 그냥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키네마스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효과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 효과들이 다 클립 그래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클립 그래픽 안에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고양이 크로마키 뭐 이런 식으로 넣기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한 줄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 크로마키 삽입하기 형식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다시 요거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넣어서 밑에다가 넣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순서도 맨 위로 바꿔서 해주면은 이렇게 위나 가운데나 또는 아래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그 텍스트가 많아서 이렇게 위로 천천히 올라가게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다가 글씨를 고양이 이렇게 쭉 뭔가 이렇게 치는 거죠. 막 이렇게 치는 겁니다. 막 치워놓고 확인을 누르면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시를 시처럼 나타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글씨가 많을 경우에는. 또는 요거 말고도 타이틀 효과 더보기 쪽에 가보면은 엔딩 크레디트처럼 글씨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아까 C랑 비슷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글이 엄청 많아도 이런 식으로 엔딩 크레디트처럼 쭉 올라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키네마스터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클릭 그래픽도 상당히 괜찮은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 그래픽을 한번 눌러보시고 기본 타이틀 효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한다거나 또는 추가 타이틀 효과 더보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감상적인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괜찮은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잘 이제 사실 키네마스터는 내가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좋은 것들을 이제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촌스러울 수도 있고요. 또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한번 클릭 그래픽이나 또는 다른 기능들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키네마스터에 대한 기본 효과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컷 편집이에요. 컷 편집.
잘 재미없는 부분만 잘라도 그 영상은 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기다가 조금 더 추가해주는 자막 넣기, 그리고 약간의 더 양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 정도만 넣으시고요. 근데 이제 뭔가 너무 넓게 찍어가지고 내가 찍으려는 피사체가 부각이 안 된다 할 때는 펜앤줌 버튼을 눌러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피사체를 형태를 이제 플러스하면 이렇게 좀 확대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레이어를 확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레이어는 자막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자막처럼 가운데 버튼은 가운데를 잡고 움직이면은 위치를 이동할 수 있고, 대각선 버튼을 누르면은 크기를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알려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각도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이런 거는 꼭 몰라도 사실 할 수는 있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알면은 좀 더 내 영상을 재밌게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필터 같은 것도 우리 일반 핸드폰 사진 찍을 때 뭐 이렇게 기본으로 해서 뭔가 약간 더 뿌옇게 바꾼다거나, 또는 이런 파란색만 남긴다거나, 이렇게 좀 더 진하게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뭐 흑백으로 바꿔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으니까, 흑백으로 바꿔준다거나 여러 가지 효과, 갑자기 뭔가 우울해졌네요 영상이. 바꿔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되고요. 다른 것보다 조정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조정은 밝기를 조금 밝게 하면은 이게 뒤에 있는 영상들이 쭉 밝아집니다. 지금 밝아 보니까 여기 뒤에 있는 검정색 선이 남아있죠. 검정색 선 같은 경우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여기를 제대로 안 잘라서 그렇습니다. 자르는 거는 크롭이었죠. 조금만 더 낮게 잘라주면은 정확하게 검정선이 하나도 안 남고 자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밝기 같은 것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비도 콘트라스트를 짙게 준다거나 좀 더 어둡게 준다거나, 캐논 카메라 계열이 약간 콘트라스트가 이게 대비가 좀 짙은 편이죠. 그래서 대비를 좀 더 짙게 주면은 좀 더 캐논 카메라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에 EQ는 이제 그 약간 뭐랄까 오디오에서 효과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EQ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EQ는 그냥 노멀로 주셔도 될 것 같고, 혹시나 이제 뭐 길거리에서 저처럼 거리 공연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음악회 같은 것들을 찍으실 분들은 EQ를 알아두시면은 이것도 괜찮습니다. 상세 볼륨은 제가 애니메이션하고 합쳐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상세 볼륨은 약간 어렵습니다. 잔향 효과는 이제 보통 에코 넣는다 그래서 이것도 노래하실 분이 아니면 크게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목욕탕처럼 막 울리는 효과, 이런 것들, 성당처럼 막 울리는 효과, 이런 것들을 쓸 때 쓰는 거니까 한 번씩 와 이런 거구나 라고 해보시면 좋고요. 음성 변조는 저는 누구누구 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가리거나, 로봇 효과 이런 식으로 내는 거, 외계인 효과 이런 내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음성을 변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네트, 죄송합니다, 제가 잠을 못 자서 비네트는 주변을 이렇게 조금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주로 감성적인 효과를 만들 때 많이 쓰는 거니까 이 비네트도 알아두시면 가끔씩 쓸 일이 있습니다. 요거는 주로 옛날에 우리 그 카메라 넣을 때 이제 카메라 효과에서 로모 카메라 이런 데서 비네트를 많이 줘서 좀 더 감성적인 느낌을 많이 만들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그 영상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그 영상에서 소리만 없애는 거는 요 볼륨으로 없앨 수가 있는데, 영상은 없애고 소리만 남겨놓고 싶을 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쓰는 게 요 밑에 있는 오디오 추출입니다. 요 오디오 추출을 누르면은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말한 소리들이 있었죠. 그게 얘하고 얘하고 두 개가 나뉘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 제 목소리가 아까 제가 강의하는 목소리 이게 같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삭제를 하더라도 요거에 아까 제가 말한 강의 목소리만 남겨놓게끔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볼륨 같은 것도 줄 수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해서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크로마키를 넣는 법을 이제 알려드렸고요. 크로마키가 의외로 강의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저처럼 지금 뒤에 이렇게 화면 없이 하는 거나 또는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찍기 위해서 많이 써먹는 거니까 알아두시면은 좋고요. 그 외에 네모치는 네모나 동그라미 칠 수 있는 손글씨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 여기서 인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것과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컷 편집부터 약간씩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펜앤줌도 했고 그 다음에 크로마키 넣는 것까지 했는데 여기 조금씩 어려울 수가 있지만 사실상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할 의지를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또는 이렇게 하면 좀 더 내가 원하는 바를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기술은 사실 꼭 몰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역량이나 그다음에 표현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복습이나 이런 것도 할 테니까 조금 못 따라오셨더라도 너무 이제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영상을 쭉 보시면서 앞으로 지금 제가 계속했던 거 컷 편집, 자막 넣기, 음악 넣기, 이제 확대 축소, 그다음에 크로마키, 애니메이션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앞으로 계속 복습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열심히 그리고 내가 무얼 찍을지를 한번 쭉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유튜브에다 여러분들 영상 올릴 수 있게끔 조금 조치도 해둘 테니까 나중에 내 영상을 자랑하고 싶으실 때 이제 단톡이나 아니면 문자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영상을 잘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